이 영상을 보시는 것이 올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내일이 대선인데요. 대선을 앞두고 우리 증시 오늘 참 힘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상승을 했는데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주도 섹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5일선 지지를 받고 상승을 했으나 매도세가 나오면서 윗꼬리를 달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보조지표도 RSI와 CCI가 고점 신호를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는 단기 조정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대비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코스닥은 이러한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요. 차트상으로 보면 역헤드앤 숄더를 만들고 나서 이러한 고점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 중인데 이러한 고점을 터치하러 올라올 가능성도 있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차트상으로 본다면 코스피는 단기 조정을 조심을 해야 될 시기고 코스닥은 이러한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를 하면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는 코스닥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월달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소개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볼까 합니다. 기존에는 개별 종목들도 올려드리고 이렇게 의미 있는 섹터들도 같이 올려드렸는데요.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종목 설명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시청자분들이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주사 탑3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대웅, 원익홀딩스, 오리온홀딩스 3종목을 올려드렸죠. 제가 이 종목들을 3일 전에 올려드렸는데 이 종목들의 이후 움직임에 관련된 제 관점을 다시 확인하려면 제가 토요일에 이렇게 종목 총정리 영상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약 일주일 정도 시간 공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일주일 동안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직 매수가 유효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해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의 흐름을 간간히 체크를 해드리고 시장 상황에 관련된 제 관점을 틀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이러한 영상에 올라온 종목들이 앞으로 단기간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로만 올려드렸었는데요. 이제는 꼭 올라가는 종목뿐만 아니라 당장 올라가지 않더라도 시중에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종목들이나 이슈들을 제 관점을 곁들여서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틀에 박히지 않고 자유롭게 주식시장에 관련된 모든 주제를 이야기해보는 코너를 이번에 만들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장이 참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시장의 주도 섹터들을 정리를 하고 가장 좋은 섹터들만 매매를 하기 위해서 등급을 매기는데요. 자, 오늘은 전부 다 A급이고 지역화폐 관련주만 A++급을 받았습니다. 자, 이러한 등급의 기준은 가장 높은 등급은 S+급이고요. 그 다음이 S급, 그 다음이 A++급, 그 다음이 A+급, 그 다음에 A급, B급, C급, D급 이런 식으로 내려갔는데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섹터로 소개해드린 종목들은 최소가 A+급이었고 보통은 A++급 이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섹터들 상황들을 보면 이렇게 S급도 있고 A++급도 있고 A+급도 있고 어찌됐든 상위 등급들이 어느 정도 포진이 돼 있었는데요. 오늘은 A++급 하나만 나온 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엄청 힘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코너의 취지가 최소 A+급 이상 섹터들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했는데 오늘 첫날인데 이 지역 앞에 한 섹터로만 끝낼 수가 없어서 오늘은 이 A급 섹터 중에서도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포함된 2개의 섹터를 더 포함시켜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은 기운 받아서 더 좋은 종목으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섹터는 해운 섹터입니다. 자, 해운주는 컨테이너선 운임 급등 소식에 상승을 했는데요. 자, 해운주의 대장은 HMM이죠. 현재 컨테이너 운임 지수들이 다 오르고 있는데 매우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임 지수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기업들이 다시 관세가 오르기 전까지 물건을 최대한 빨리 수출하려는 러시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154%에서 30%로 90일간 한시적으로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운임 비용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운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연료비 같은 고정비가
화물을 얼마나 싣든지 간에 일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운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차익이 모두 이익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운임이 예를 들면 30%만 상승하더라도 이익은 그보다 훨씬 큰 두세 배 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이 되는데요. 과거 2020년에서 2021년도에 발생한 해운 슈퍼사이클에서 운임이 2배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실제 영업이익은 600% 이상 차이가 나는 효과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정비가 일정한 해운업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효과인데요. 현재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이렇게 가파르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의 상승선까지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일시적 관세 인하에 따른 한계가 있는 호재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일시적 호재는 분명하기 때문에 매출의 증대는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고 매출의 증대는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HMM의 주가도 단기적 또는 중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차트의 흐름상 상승 임박 시점이 되지 않으면 소개를 해드리지 않는데요. HMM은 차트상으로도 봐도 현재 상승 조정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초입부에 와 있고요. 현재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가 이러한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하고 지지를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방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재료의 배경값을 가지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 홍해 사태로 인해서 운임이 급증을 하자 이렇게 초급등을 했었는데요. 지금 같은 운임 상승이 당분간 지속이 되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앞으로 HMM 주목을 해보시고요. 현재 분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추세를 돌파를 해서 상승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정 이후에 바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눌림 자리에서 공략을 해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소개해드릴 섹터는 AI 섹터입니다. 보통 AI 섹터는 미래의 먹거리 섹터이기 때문에 최소 A+ 등급을 받는 그런 섹터인데 이번에는 수급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AI 산업도 앞으로 상승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섹터입니다. 그런데 AI 섹터들이 최근에 상승을 했다가 현재 조정을 이렇게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과거 2023년도에 워낙 많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점에 물려있는 물량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밑에서 많이 애를 쓰는데 워낙 비싼 곳에서 물려있는 개인들이 많다 보니까 물량을 쉽게 던지지를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AI 관련주들이 이 바닥권에서 비실비실 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바닥권에 있는 물량들을 다 소화를 하고 나면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데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오늘 움직인 AI 관련주 중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에 올라온 종목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솔트룩스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고 AI 섹터의 대장급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해드릴 필요는 없죠. 기존에도 제가 이 종목이 왜 좋은지 설명을 여러 번 해드렸고 다른 전문가분들도 많이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트레이더 관점에서 현재 차트 흐름이 조만간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자리여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제가 과거에 이 종목 차트를 분석할 때 이 고점과 이 저점은 생략을 하고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구간을 생략을 해서 본다면 이런 식으로 이 구간을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이 박스권 하단에서 이 상단까지 한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온 거고요. 이제는 이런 상승의 중심값을 이 바닥으로 지지를 해주고 현재 1고점 자리를 돌파를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정 이후에 바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더 깊게 눌렸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오늘 다른 AI 관련주들은 약세 흐름이 나왔는데 이 종목만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이런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를 해주었고 그리고 현재는 이러한 신고가 돌파를 앞두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번 자리에서 이러한 고가권을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있는 타이밍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점 돌파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종목의 분봉을 보면은 이렇게 하락 이후에 바닥을 잡았고 세 번째 바닥을 이러한 이 바닥 위에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가 가장 좋은 매수 자리였는데 이미 지나갔죠. 자, 다음 좋은 자리는 이렇게 조정 이후에 상승하는 이러한 눌림 자리가 되겠는데요. 이런 전고점 부분과 눌림 구간이 만나는 이러한 자리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신다면 이 종목 바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내일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지역화폐 섹터입니다. 오늘 유일하게 A++급 즉 매매 가능 등급을 받은 섹터인데요.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 공약이죠. 하지만 지금 대선이 내일이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면 이 테마가 재료 소멸로 하락을 하는 거 아닌가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가장 강하게 올라간 종목이 유라클이었고 그 다음이 웹캡시였고 그 다음에 코나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유라클이 대장이고 웹캡시가 2등주, 코나아이가 3등주가 되겠는데요. 자, 지역 화폐가 대선이 끝나고 과연 재료 소멸로 하락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상승을 할 것인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차트킹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을까요? 제 대답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수요일이나 목요일이 되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유라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이렇게 지역화폐 관련주 대장으로 강하게 올라가줘서 과거의 고점이었던 이런 신고가 부분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면서 이 구간을 지지를 해주면서 움직임이 나아지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이 행위가 상승 조정 상승의 이러한 물량 소화 구간인지 아니면 상승 이후에 고점에서 팔고 이렇게 떨어지는 행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이 종목을 운전하는 세력밖에 없겠죠. 하지만 내일 대선이 끝나고 수요일 목요일이 되면은 어찌됐든 이 종목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러면 일단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일반적인 테마의 종목이라면 재료 소멸로 하락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는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올라간 척 했다가 고점에서 이렇게 팔아먹고 하락을 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위 자체가 팔아먹은 것이고 지금의 상승은 마지막 당선의 호재를 이용해서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하락을 시키려고 마지막으로 상승시키는 그런 움직임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선이 끝나고 움직임을 봤는데 이 종목이 상승 이후에 이렇게 견고하게 지지를 해주거나 계속 하락을 하지 않고 이 구간에서 버텨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 종목은 상승 조정 상승의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겠죠. 따라서 지금은 섣불리 판단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섣불리 진입을 해서도 안 되고 대선이 끝나고 그 이후의 흐름을 면밀히 관찰을 하셔야 합니다. 대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하지 않고 이 구간을 버텨주거나 아니면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이 구간을 계속 돌파하려고 시도를 한다면 그것은 재료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 다시금 새로운 호재가 돼서 이렇게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대선 이후의 흐름 면밀히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유라클은 상승 이후에 이렇게 변동성을 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고점에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상승도 고점에 개인들의 물량을 떠넘기고 하락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되게 신기한 건 이렇게 반등의 크기가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크기로 반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는데요. 앞전 움직임은 상승 이후에 바로 이렇게 긁어내렸고 상승 이후에 바로 이렇게 긁어내렸죠. 여기서도 상승 이후에 바로 이렇게 긁어내렸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움직임도 상승 이후에 바로 이렇게 긁어내릴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올 건데 그런데 만약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이렇게 긁어내리는 움직임이 아니라 이 구간에서 크게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버텨주는 흐름이 계속 나온다면 또는 이러한 고점에 있는 물량을 계속 욕심내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 종목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수요일 이후에 이렇게 바로 급락을 하는지 아니면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도 이 종목을 매매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웹캐시도 마찬가지로 오늘 강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바닥권에서 단기 매집이 진행된 다음에
한번 강의 상승 흐름이 나왔고 하락한 다음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하락을 하고 이번에 다시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의 장점은 이 고점에 매물이 없다는 점입니다. 거래는 됐지만 실질적 거래량은 없기 때문에 매물 공백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질적 대량 거래는 이 바닥권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매집할 물량을 더 위로 들어 올려서 팔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차트 베이스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락을 하는 이유는 이런 60월선이라는 강력한 저항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있는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저항 흐름이 나오는 것이고요. 주봉으로 좀 더 본다면 상승 조정까지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강력한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상승하기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움직임이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내일이 대선이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면 재료가 소멸될 수도 있죠. 재료가 소멸이라면 이 종목은 그냥 음봉으로 긁어내려서 앞서 이런 흐름처럼 하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 구간에서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예를 들어 이러한 전저점을 지지를 해주는 흐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러한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 종목은 재료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따라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후 흐름을 면밀히 관찰을 하셔야 되고요. 그냥 올라간 척 했다가 바로 긁어내리면서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음봉으로 하락을 한다면 보지 않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조정이 나오더라도 거래가 없이 조정이 나오고 내려오는 속도도 느리고 뭔가 이런 돌파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 종목은 이런 저점이나 이런 돌파 구간에서 한번 공략을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분봉인데요.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고 바닥을 잡고 나서 상승했죠. 그리고 조정이 나왔는데 이 조정의 끝자락이 바로 이러한 전고점 부근에서 지지가 나와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 상승했다가 조정이 나온다면 그리고 만약에 다시 상승을 한다면 앞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고점을 지지를 해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선 이후에 움직임을 관찰하는데 완만하게 내려오면서 이러한 고점을 지지를 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보거나 아니면 이러한 의미 있는 고점을 다시 재돌파할 때 이런 돌파 자리에서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나이도 같은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자, 이 종목도 이러한 고점을 돌파를 하면 바로 신고가 자리인데요. 자, 주목을 보면 이러한 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자리에 와 있고 패턴도 상승 이후에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고점이 거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고점은 이러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결과적으로 보면 신고가 돌파 임박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일이 대선인데 만약에 재료 소멸로 세력이 이미 다 팔고 하락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차트 흐름이 이러한 흐름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세력이 고점에서 팔고 떠난 흐름의 차트는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요. 고점에서 거래가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힘없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죠. 지금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에 있다고 보면 되겠는데 팔고 떨어지는 차트와 코나이의 차트는 그러한 차트의 기세가 다르죠. 코나이는 완전 정배열 상태에서 계속 매도세 없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자, 오리엔트 종목은 이 구간까지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 구간부터는 역배열로 전환이 되면서 2060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갭상승 시켜서 올라간 척 했다가 바로 대량 거래 물량이 나오면서 이렇게 음봉으로 긁어내리면 이 종목도 이 구간에서 끝났다고 해석을 하고 보지 않는 것이 좋은데, 거꾸로 이 종목도 재료가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도세가 출회되지 않고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러한 고점 돌파 구간에서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나이 이 종목은 이러한 배경값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 자리에서 한번 공략을 해봤었는데요. 5월 28일 날 코나이 42,000원 이하에서 진입을 했고 이렇게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의미 있는 이평선을 돌파를 할 때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 구간이 바로 이 자리인데요. 그리고 나서 상승 조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시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에 매도를 했고요. 이때도 이러한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계속 주목을 해봤었는데요. 지금 다시 이러한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은 대선 종료가 재료 소멸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다시 재료 시작으로 받아들일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새롭게 베팅은 일단 조심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료 소멸로 받아들이지만 않으면 오히려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요. 이 종목도 대선 끝나고 계속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종목들의 세부 타점은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에 매수 타점이 오면 이런 식으로 구간을 정해드린 이후에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드립니다. 어려운 장에서도 저와 함께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시크릿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세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점방 입장 방법은 영상 소개란이나 댓글창에 링크 주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위에 있는 링크가 타점방 링크인데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단한 설문이 나타납니다. 설문 맨 위에는 무료로 받고 싶은 서비스 선택란이 있으니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을 해주세요. 중복 체크도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서비스를 모두 선택하셔도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빠르게 작성을 해주세요.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타점방은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면 수급이 꼬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바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도 일부러 하락을 했다가 오르는 일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제한된 인원만 받고 있습니다. 인원이 다 차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에 나오는 뉴스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뉴스방에도 들어오세요. 저희가 그 어떤 방보다 가장 빠르게 최신 뉴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뉴스방은 타점방 밑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뉴스방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뉴스들만 선별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벌써 구독자가 3,000명이 되어갑니다. 시청자분들의 사랑으로 계속 성장하는 채널인데요. 매일 좋은 종목과 투자 기회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많은 뉴스를 읽고 섹터별로 분류를 하고 유망 종목을 발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귀찮고 힘든 일을 제가 대신해드리고 있으니 여러분은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많은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5년은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벌써 실감이 되시죠? 변화는 늘 기회를 가지고 옵니다. 그 기회를 제 채널에서 함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점방에서 뵙겠습니다.